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코스피가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2021년 6월 장중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3,316포인트를 경신한 이후에 약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경신해냈습니다. 상단을 뚫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의 기대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차트 흐름 보시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3,317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오늘 마무리는 3,314포인트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도 많이 들어왔다는 점 뒤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2시까지는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다시 한번 12시부터 좀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폭 키워가면서 오늘 코스닥도 833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해내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1조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보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9천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원픽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30만 닉스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금융주들, 전력설비도 담아내는 흐름들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2조 원 이상 오늘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800억 원 이상 가까이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오늘 6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1,3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폭이 커지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확대됐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면요. 보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요. 방어 기술의 발전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해킹 사례를 좀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액, 그러니까 수십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막상 이용자들은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이 좀 구매가 됐던 부분이고요. 어제였죠. 9일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피해액만 하더라도 8천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 KT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라던가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어쨌든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반면에 보안주들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킹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보안주들 튀어오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안주들 국내에서만 중요성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 보안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보안주들 역시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더 많은 부분에서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보안 기술들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복잡성을 좀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에서는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화되어 있는 플랫폼화를 좀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보안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안주가 좀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이버 보안 시장 실제로 수치로 확인했을 때도 연간 12% 성장한다라는 점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보안주 중에서는요, 아톰 같은 경우 5%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센즈랩의 경우에도 5.4%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K사인과 지니어스 3%대 강세 이어졌고요. 모니터랩의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시세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이 차트로 보더라도 음봉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목 잡던 정책 이제는 좀 끝이 날까요? 이 금융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상반기부터 우선 짚어보자라고 하면요. 상반기에는 정말 날아오르던 금융주들이었는데요. 이 KRX 300 금융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KRX 지수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 300개를 꼽은 종목이죠. 그중에서도 금융업종만 묶은 이 지수를 확인해 보면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상승률이 3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이 28%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던 금융주들인데요. 그만큼 금융주들 정말 상승률이 엄청 낮고 또 훨훨 날아올랐구나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피 5,000P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유효했고요. 또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주주 환원 정책들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투심이 죽었던 건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도 크게 조정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9월 들어서 좀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 역시나 금융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국내에서 보자면 수출 회복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서면 이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생기겠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금융주의 호재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NH투자증권 측에서도 금융주들 연말로 갈수록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주기 때문에 연말에 수요가 좀 몰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7월에 이미 주가 조정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선입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에서 KB금융의 경우에는 7%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제주은행도 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4.5%, 기업은행도 3.8% 강했고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3.3%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반적으로 KB금융과 또 신한지주를 좀 최선호주로 꼽는 모습들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볼지 저희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안주와 금융주 이어서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마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낸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국내 증시였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 SK하이닉스 엄청 올랐죠. 삼성전자도 올랐고 2차 전지의 LG엔솔이나 이런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금융주 다 올랐고요. 그렇게 오른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FOMC,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이게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뜻은 4분기가 유동성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들은 거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들이 선취매를 한 것이죠. 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 신고가로 갑니다. 신고가인지는 말 그대로 전에 가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쪽에서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죠. 이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립니다. 어디까지 잔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파티가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지 오늘 이슈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보보호산업 30조 원 육성 발표, 보안 테마주 강세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보안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사실 오전장 대비해서는 좀 이 상승폭 줄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점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안주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소액 투자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 내내 이런 보안주 쪽은 투자가 이연되면서 대부분 다 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나빴던 겁니다. 실적이 대부분 적자를 겪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조기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 대기업도 정부도 이 투자를 대부분 하반기로 이연해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 투자나 즉 발주가 4분기 때 몰려버렸어요. 그게 원래 상반기에 했어야 될 발주가 하반기, 4분기에 몰리고 또 4분기에 때는 원래 마지막 그 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보안주 투자, 보안 같은 투자들을 그때 많이 합니다. 그런 원래 계획됐던 투자가 되면서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보안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주들은 지금 시기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점이고 오늘 아침에 KT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서 출발했지만 이후 쭉 흘러내렸죠.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올 4분기 때 강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때인 것이죠. 네, 저희가 앞서서 애프터마켓에서 사실 보안주 한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하반기에는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담았다면 또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관련주들 짚어봐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과 K사인 두 종목 가져주셨는데요. 이 KT 사건에 대한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즈랩과 K사인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주에서는 좀 센즈랩이 대장주 느낌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K사인 시세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센즈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AI 쪽 기술이 이 보안 쪽의 기술과 접목돼서 이 어떠한 그 시너지를 내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원래 보안이 좀 어렵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이해하기 쉬운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 AI 기술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있죠. 그 서버에 관련된
이런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 기술 때문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들이 새로운 기술로 공격을 해올 때 오늘같이 KT의 이런 그 가짜 기지국이랄까요? 이 그러니까 가상 기지국을 이용한 이런 악성 코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센지랩은 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서 그 솔루션을 갖고 이 외부 침입을 막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지랩이 앞으로 관련된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K사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 고객이 바로 금융사들입니다. 암호망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자산을 보호하거나 이런 개인 금융계좌들을 보호하고 하는 데는 대부분 K사인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인에 대해서도 이 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K사인인 것이죠. 이렇듯 4분기 때 또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K사인이죠. K사인은 기존 고객이 바로 금융사들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KT 같은 통신사 같지만 사실은 돈을 내주고 그 간편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편결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악성 코드를 갖고 나쁜 놈들이 돈을 훔쳐가는 여기에서 이 금융회사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이런 새로운 방법을 막아내기 위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때 K사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안 시장 자체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사실 금융권이 타격을 받으면 가장 큰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K사인에 대해서 좀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애프터픽은 K사인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한, 하나금융, 자사주 매입 확대, 수주환원 강화 신호. 네,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굉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내일 나올 예정이죠. 뭐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계속 기대감 붙는 모습인데요. 금융주들 어떤 부분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이 금융주는 하루에도 거래량도 많고 또 워낙 이게 대중주라고 불릴 만큼 소액주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지수를 갱신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주들이 달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은 또 가만히 보면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 실적들이 좋은데 또 주주 환원은 20% 이상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주주 환원을 더 강화를 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을 때 이 금융회사들은 거기에 가장 큰 적합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아진 걸 주주 환원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더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내 포트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좀 받아갈 수가 있고요. 금융주들 역시나 또 찬바람 불 때 연말에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관련주 어떻게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KB금융지주와 제주은행 두 종목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지주 또 제주은행 가져와 주셨는데요. 확실히 또 금융주들, 지주사들 붙으면 지주사 모멘텀으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KB금융은 우리나라 대표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거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상장된 회사 중에 등치가 크죠. KB금융은 자사주 매입이나 또 소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랠리에서 가장 앞서가는 겁니다. 이 종목 오늘 한 7% 정도 급등했는데요. 이 정도 대형주가 이렇게 7%나 오르는 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땡겨주면 이런 종목이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제주은행은
이 종목은 그 제주도의 그 지방은행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 신한은행이라는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로 들어있고 그 안에 시중은행이 2개나 있는 꼴이에요. 신한은행이 있고 제주은행이 있고. 그래서 항상 제주은행은 매각, M&A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번에 신한은행에서 이 제주은행을 디지털 금융, 디지털 은행으로 전환하겠다 말을 해서 이게 혹시라도 또 이게 온라인 전용 금융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제주은행은 조그만 그 지방은행이지만 이게 시중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두 종목 사실 좀 시총이라던가 이런 크기가 다르기는 한데 각각 포인트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자, 오늘은 저는 원래 대형주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제주은행을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은 M&A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 지금 이 회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실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못합니다. 제주은행은 그 회사가 만든 실적이 아니라 M&A나 향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M&A 모멘텀 또 앞으로의 성장성 포인트로 좀 짚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애프터픽 제주은행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 나는 좀 수익을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74건, 총 4,580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신종 금융범죄로 보고 수사 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이며 알뜰폰 이용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특히 광명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돼 중객이 해킹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뒤늦게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이상 거래 통보 시스템을 가동했으나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닌 결제 시스템 신뢰도와 이동통신 보안 리스크를 흔드는 사안으로 금융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코스피가 사상 최고 지수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지만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이 순환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쫓아가서 불나방처럼 잡는 것도 뭐 나중에 보면 뭐 그 종목이 더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남들이 찾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파는 게 주식 투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갑자기 이게 막 이슈가 되고 국회에서도 입법화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털 경제라는 게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 원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정화폐 원화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에서도 이 원화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원화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동계올림픽 생겼을 때 그 중국에서 이 실제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라는 걸 시험했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기축통화라고 해서 이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가 중심이지만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온라인의 상품 거래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안화를 중심으로 결제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사용하는 사례까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서둘러서 이 기축통화인 이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도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의 그 원화의 그 우리 통화에 대한 이런 주도권, 그러니까 그 소버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익히 여러 종목들이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법제화 수순을 밟으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기 바로 코앞에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온라인에서 이런 그 솔루션을 만들어봤고 운영해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가장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라는 우리나라의 그 법정 통화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건 한국은행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그러니까 권한을 온라인 시장까지 확장하고 싶은 게 한국은행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권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권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고 민간 가상화폐를 사용했던 이런 민간 그 사업자들은 그런 그 기준을 두지 말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런 가상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검증된 사람들은 모두 사업자를 받아주자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게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주들이 여러 개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즉 소문이 많이 난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채우셔야 되고 이러한 소문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법제화돼서 뉴스가 되면 파실 때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자, 유망테마주 다날, 헥터 파이낸셜, 쿠콘 이름도 어렵습니다. 다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핸드폰 소액 결제할 때 많이 써봤기 때문에 많이 친숙한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헥터 파이낸셜이나 쿠콘 같은 업체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는 B2B 사업을 하는 업체고 이 B2B 사업을 하는 이 회사들이 지금은 돈을 벌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잘 공부하셔서 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나는 앞으로 하반기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진행이 될 때 이 뉴스에 좀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공략주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번 6월 달 대선 전과 후로 이 차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이런 아이템이랄까요? 이런 것들, 이 테마를 갖고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새롭게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여당 쪽에서 이거를 법제화하겠다고 들고 나온 대선 공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것처럼 이런 소문, 즉 대선 공약이 되면서 이 공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이 그 자체가 소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 법제화라는 아주 지난한 그런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법제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된 법규가 나름대로 이 법안,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원화 스테이블 시장에서 빠르게 그 바로 법제화하고 제도권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들어가게 되는 시장에 다날이라는 종목은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다날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핸드폰에서 뭐 1,000원짜리 사면 소액 결제를 하죠. 1,000원짜리 사면 100원이라는 뭐 10%의 수수료를 띄어가는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꽤 많은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런 사업자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 온라인 관련된 온라인 금융에서 많은 솔루션과 기술과 경험을 해본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 페이코인은 만들어도 봤고 상패도 돼본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날은 페이팔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페이팔 아시죠? 글로벌 이 결제, 가상 결제 해주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본 회사입니다. 그만큼 다날은 다양한 온라인 금융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죠.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무슨 새로운 신규 사업을 새로운 시장에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업체는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보고 또 운영해본 이러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날은 이 페이코인을 갖고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회사예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그 경험 자체가 우리나라 온라인 금융의 역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날 굉장히 좋은, 물론 좋지만 돈은 좀 못 법니다. 지금 당장은 이쪽 시장 자체가 구매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 소액 간편결제, 소액 결제가 주 수익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번 돈 갖고 나머지 계열사들, 신규 사업하겠다고 이런 온라인 금융하는 그 계열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이게 제도화될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페이코인 같은 경우 이 페이코인을 연계해서 애플페이나 또 구글페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가 가능한 상황까지도 이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뜻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다날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을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스탠바이가 딱 돼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매수가는 9,0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시면 두
두 번째 종목은 쿠콘입니다. 이 쿠콘이라는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이 다양합니다. 이 회사는 이 뭐랄까요, API라는 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좀 어려운 용어죠.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 각각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자기네 금융 결제나 간편 결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 쿠콘의 이런 API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이런 온라인 금융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수입을 보는 B2B 업체인 겁니다. 즉 우리 같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 솔루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쿠콘은 관련된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쿠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금융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또 업비트 같은 핀테크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해놓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제도권에서 도입됐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쿠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죠. 이 업체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한 업체보다 이 금융회사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법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이런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콘의 실적이 이미 상반기에도 괜찮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열리는 시장에 대한 이 솔루션들을 준비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쿠콘이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쿠콘이 가장 먼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미 쿠콘은 자기 사업에서 국내 200만 개 오프라인 가맹점들을 이미 갖고 있고 4만 개 AT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곧바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렇게 하면 금융회사들도 이 쿠콘하고 거래하면 당장 쿠콘이 깔아놓은 이 SOC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다가 쿠콘은 상반기 실적을 갖고 이미 자사주 소각을 결정할 만큼 주주 환원에도 열심히 인 회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 돈을 잘 벌더라도 주주에게 환원 안 해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쿠콘은 그 어려운 시기 다 지나서 이제 먹고 살 만한 시기가 됐을 때 곧바로 주주 환원을 시작한 겁니다. 진짜 좋은 회사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36,000원,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법제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고요. 또 관련한 종목들 특히나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선 다날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가 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쿠콘의 경우에는 3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고는 있는데 매수, 매도 타점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이 타점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공략주 한 개 더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름이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좀 어렵죠. 요즘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만들어진 회사들은 영어 이름을 써서 그런지 회사 이름이 좀 입에 안 붙습니다. 그래도 좀 기억해 되셔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이 업체는 가상계좌를 기본으로 해서 이 가상계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가상계좌가 이 온라인 그 금융에서 가장 출발점의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서 모든 금융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이 바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상계좌 서비스 기반의 이런 간편 현금 결제, 피지, 펀뱅킹 이런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스포츠 토토 이 온라인 발매 결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거기에 대행사로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수수료가 꽤 됩니다. 이 말뜻은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요즘 신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 중에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돈도 못 벌 뿐만 아니라 매출도 없는 회사들도 많은데 특히 바이오 업종들이 대표적이죠.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 외형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순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죠.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전문 회사인 하이파이브랩하고 스테이블코인 자금 결제 기술 제휴를 하는 회사로 이 보안 쪽도 이미 이쪽 사업에 끌고 들어온 그런 회사예요. 지금 보안 때문에 앞에 강의할 때 굉장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보안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헥토 파이낸셜은 일본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앵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먼저 경험해 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엑기스로 갈 수 있는데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다음 주인가에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실증 서비스를 해봅니다. 이거는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실제로 우리 한국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시장 내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면 이 전시장 밖으로 나가서 전국에 아니면 서울 시내만 이런 것을 실제로 실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뭘 살 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결제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증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이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돼서 이런 실제 우리 생활에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이만큼 들어와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16,5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 헥토 파이낸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으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략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다날과 쿠콘 가져와 주셨는데요. 다날의 경우에는 제가 8,5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9,000원으로 오늘 소폭 올랐기 때문에 수정해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쿠콘의 경우에도 오늘 36,000원 목표가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공략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저희 계속해서 공략주와 함께 시장 흐름들 진단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함께 4시에 또 많은 공략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